안녕하세요. 학원 디지털 플랫폼 4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이지수 학영어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가지고 세미나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저희 세미나는 항상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왜 그런지는 내용을 쭉 다 말씀드리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장소는요, 경기도 안산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신청 과정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쪽지를 드릴 것이고, 그 쪽지를 받으시고 세미나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입금해 주신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역시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지금 이 녹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영상과 또 선생님들만의 편집한 교재들, 혹은 학교 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대로 모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통계가 나오고 또 평가도 내리고 성적표도 뽑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작년에 쓴 거, 올해 쓴 거 내년에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있는 학년이 있고 없는 학년이 있죠. 있는 것들은 클릭 한두 번으로 그대로 그냥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했던 거, 그 작년에 했던 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착착착 모아서 두 개를 모아서 또 새로운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커리큘럼 자체를 편집하고 조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동영상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동영상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학생들이 오면 쌤 오늘 뭐 해요? 뭐 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학생들한테 스스로 그래요, 오늘 과제 나갔어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 타블렛을 보고 딱 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딱 들어가서 인쇄 딱 누르면은 종이를 슉 프린트해서 나오고,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상 보면서 쓱쓱쓱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거에서 진단평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답을 싹싹싹 입력하고 나면 그 친구가 오늘 하고 간 게 거기에 모두 다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하나 주면 거기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할 수 있거든요. y는 ax 플러스 b다. 역시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런 것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가면 그것까지 업로드하게 시키면 이 학생이 그날 뭘 했는지, 정말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결과는 물론 이게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에 선생님이 그걸 다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타블렛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가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 프로그램은 선생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하루에 2개씩은 꼭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배운 문제들 중에 2개를 찍어서 녹화하고 가게 합니다. 그거 학생 이름별로 잘 모아놨다가요, 적절한 시간에 어머님들한테 보내줍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그동안 제 이전 글을 잘 보시면 제가 이 글에다가 세미나 글에 항상 이전 글 링크를 다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혹은 저의 글을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바다에서 수업하는 거, 또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수업하시는 거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죠. 지금 제 학생 중에는 러시아에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하고 수업을 전혀 어려움 없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하면요, 사실 이것만 해도 2시간이 좀 모자라요. 2시간을 정말 쉴 새 없이 떠들어야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미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고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느냐, 어떤 것들을 조합하면 좋겠느냐, 혹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없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듣게 돼요. 듣고 나면 굉장히 또 원장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강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멋지게 조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신중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착착 추리시기도 하고, 참 여러 스타일의 원장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 저한테 더 할 수 없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사례들, 아이디어들이 저한테 더 많이 모일수록 세미나 내용에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미나에서 많은 내용이 갈수록 또 저한테 더 많은 피드백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세미나를 제가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부터는 네이버 블로그 제가 요거 지금 영상 끝쪽에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블로그는 보여드릴 건데, 저는 블로그를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금 한 8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한 달에 22명, 23명 뭐 그래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지금은 누적 방문자 수가 한 70만 넘어갔습니다. 한 75만 정도 됐고요. 오늘 기준으로.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가 진행하는 광고가 참 여러 가지거든요. 파워링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어, 또 파워링크에서도 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격, 광고를 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원이 파워링크까지 걸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반짝하고 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수막도 맨날 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집중적으로 쫙 걸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엔진 이름이 C랭크거든요. 이 C랭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기왕에 우리 학원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이 블로그에 내게 많이 검색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색될 수 있는 방식을 네이버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막 열심히 찾아다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거에 참 관심이 많은 그런 매니아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드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카톡을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또 TV를 보는 시간, 뭐 유튜브가 다 앞질렀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네이버를 보는 시간, 카톡을 보는 시간 다 앞질렀어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부동의 1위가 됐어요. 이제 5, 60대 어르신들도 유튜브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제 채널만 해도 아시겠지만 제 채널 이름이 수학삼촌으로 제가 바꿔놨거든요. 네, 수학삼촌입니다. 유튜브에 수학삼촌이라고 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그런데 운영한 지 지금 한 1년 반 됐을까요? 1년 반까지는 안 됐겠네요. 한 1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한 지 그렇게 됐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430명밖에 안 돼요. 430명. 네. 밖에가 되죠.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요. 유튜브 채널이라는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큰 시장에서 보면 정말 430명은요. 정말 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예요. 그런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 최근에 상담원 학부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아빠가 연락이 왔는데 본인 딸내미한테 문제도 다운받아서 인쇄해주고 강의도 찾아서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지수학영어라는 채널을, 당시에 이름이 이지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지수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네? 이지수학이요? 제가 그 채널에서도 영상 많이 뽑아가지고 딸내미한테 보내주고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학원이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420명이라는 430명이라는 구독자 수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어차피 로컬 장사잖아요. 학원은. 아니 뭐 차로 30분 1시간 누가 옵니까? 학원이 없는 곳이 없는데 교회처럼. 그럼 이 근처에서 학생이 한두 번이라도 봐가지고 야 우리 학교 시험지 거기 올라와 있어 봐봐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그것 때문에 애들이 몰려온다까지는 아니어도요. 굉장한 신뢰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학부모님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오늘 한번 오시고 안 오시는데 앞으로 애들 계속 맡길 것 같으면 제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러실 텐데 교실에 직접 와서 앉아 계시긴 힘들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영상을 2,500여 개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머님이 그래도 학교 다니실 때 혹은 아버님이 학교 다니실 때 그래도 내가 잘 알았던 거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 사람 강의 스타일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알아보실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는요.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제 채널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댓글이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주는 에너지는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네, 그거는 정말 그 댓글을 본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왜 유튜브에 생각하시기에 유튜브에 올리는 게 돈도 안 되는데 왜 올릴까?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댓글을 한번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에너지가 계속 샘솟아 올랐거든요. 자, 설명은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제 블로그입니다. 지금 이제 킨 거예요. 지금 이 연결이요,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제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접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올린 엊그제 김미경 선생님 동영상에 대해서도 올렸고요. 인강 바이러스 시장 전쟁에 대해서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금 오늘이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아직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방문자 수가 되겠네요. 3,462명이 방문을 했고 전체는 77만 6,883명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회수는 5,000이네요. 네, 조회수는 5,000이고요. 월간 방문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분석을 누르고요. 월간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게 올해 1월 방문자 수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몇 명인지? 113명. 뭐 그전에는요. 여기 11월에는 1명, 12월에는 33명이고요. 9월에는 6명이었습니다. 네, 올해 1월에 113명이었고요. 올해 2월에 갑자기 69,813명이 됐죠. 3월에 11만 9천, 4월에 11만 2천, 5월에 12만 6천, 6월에 14만 7천, 7월에 18만 2천, 8월에 21만 3천.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면 그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또 공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C랭크라는 프로그램이 이 네이버 검색 엔진 이름 자체가 C랭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C랭크라는 프로그램이 블로그를 신뢰하고 나면 그 블로그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그렇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글인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블로그를 위로 올려주겠죠. 또 공감이라든지 댓글 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읽지도 않은 글을 어느 순위에 놔야 될까를 결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블로그에 신뢰도를 가지고 배치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선호도를 미리 예측해서 그 순위권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오래 잘 운영을 해놓고 궤도권에 올려놓으시면은
얼마든지 그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블로그를 아직 제 수입과 잘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블로그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많이 오는 건가 이러시는데, 블로그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만 이렇게 막 물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동안 제가 파악한 블로그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 그동안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상의 요령이라고 할까요? 노하우죠. 일종의 노하우죠. 그런 것들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3만 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댓글로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쪽지로 제가 계좌번호하고 보내드릴 거고요. 입금을 하신 후에 반드시 입금자 성함과 그 다음에 본인 성함, 그리고 휴대폰 번호 써놓을게요. 입금자, 그 다음에 실명,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이렇게 3개를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휴대폰으로 제가 자세한 세부 일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원장님들이 또 사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모인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같이 배운 분들이 서로 이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써봤는데 의외로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요 서로 상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생님들, 지금 함께 배우신 이 선생님들은 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쓰시거든요. 물론 동영상을 다른 걸로 쓰시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요,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보내서 어떻게 이게 결과적으로 내 수입에 플러스가 될 건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를 들으신 분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오픈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즉 1차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분들을 또 따로 모아서 그동안 세미나 이후에 각자 어떻게 활용들을 하고 계신지, 그때는 정말 제가 앞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발표자가 돼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 활용 방안들, 이게 또 듣다 보면 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내 아이디어가 또 다듬어지고, 또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또 더 다듬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미나로 인해서 내가 혹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원장님이 계시면 또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과목이 같지 않으면 또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과목이 같아도 초등하고 고등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다르면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들을 제가 마련을 할 겁니다. 1차 세미나를 참여하셔서 동영상을 잘 만들고 계신 그런 분들을 다시 2차 세미나로 또 묶어서 그분들과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30명, 40명 이렇게 오지 못하죠. 그럴 때는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해가지고 정말 서로 끈끈하게는 아니죠. 물론 끈끈해집니다. 물론 끈끈해지지만 서로 막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들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미나는요, 각 지역별로, 사실 제 세미나에 안산에 경기도 뭐 남양주, 분당, 그 다음에 뭐 대구, 전라도 광주에서 오세요. 대전 이렇게 오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매번 오시기는 힘드시고, 또 그렇게 배우러 가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도 퍼뜨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가면 그동안 제가 들었던 수많은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들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테니 세미나에 오셔서 서로 좋은 정보들 많이 나누어 가지시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한 것들이 잘 마련되도록 지금 제가 카페를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메뉴를 지금 좀 이렇게 다듬고 있지 이미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카페가 뭐 공개 카페로 막 들어오는 그런 카페가 아니에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적어도 저희 세미나에 최소한 한 번은 참여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싶거든요. 집단지성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A라는 과목을 하고 있지만 그게 힌트가 되거든요. 사람의 집중력은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도 만들어보고 단톡방도 만들어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는 단톡방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톡방에 있는 얘기들은 다 날아가요. 너무 아까워.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어디다 남겨놓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복사할 수도 없고 또 인덱싱이 안 되거든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잘 뽑아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 밑에 그거에 관한 댓글들이 쫙 달리고 사람들은 필요할 때 키워드로 집어넣고 검색해서 그걸 보고 또 이후에지만 위에 있는 얘기들을 쫙 참고해가지고 그 밑에다가도 댓글을 남기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소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이미 공교육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이미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한테 세미나가 됐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쓰지 못하고 계시죠. 왜?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추가로 쓰면요, 자기 일만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극소수의 혁신학교에서만 쓰고 있어요. 세미나를 다녀가시면 프로그램을 알게 되실 텐데 그 프로그램들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곳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어느 시골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처음 쓸 때에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알아볼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무슨 초등학교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은 포스팅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블로그인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혁신학교들만 사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왜냐면은 거기는요, 기자재가 다 보급이 되거든요. 학생마다 패드가 보급되고 학교에 애플 컴퓨터가 들어오고 서버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운영할 수가 있지. 일반 학교들에서 이거 하려고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선생님들이 신청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움직여서 선점하면 다른 학원도 동영상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학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교재도 제가 만들었어요. 하는 순간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만 우리 학원 오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어중이 또중이 다 오게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나와 취향에 맞고 결이 맞는 학부모와 학생들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나의 특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동영상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